혹시 조울증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진정한 나는 누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건요, 폭풍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에요. 대신 그 폭풍 속에서 누구보다 유능한 선장이 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죠. 자,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정말 지겹도록 스스로에게 되뇌었을지도 몰라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던 내가 오늘은 침대에서 한 발짝도 떼기 힘든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철학적인 고민이겠어요. 이건 정말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생존의 질문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두 모습 모두 그 순간에는 이게 진짜 나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거의 신이 된 것 같고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는데 다른 한쪽은 완전히 무기력하게 꺼져버리죠. 둘 다 너무 진짜 같아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좋았던 기억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오염서사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에 붙어서 진짜 날아갈 듯이 기뻤어. 근데 바로 그 들뜬 기분 때문에 조증이 와서 다 망쳐버렸지. 이런 식으로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의 시작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행복해지는 것조차 두려워져요. 기쁨이 곧 다가올 추락의 신호탄처럼 느껴지니까요. 결국엔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구나. 조울증이라는 녀석이 대신 운전하고 있구나. 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뇌 속 화학물질의 장난 같고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 기분. 정말 끔찍하죠. 자, 하지만 바로 여기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관점을 아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운전대, 그 키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이야기 치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다. 이걸 우리 상황에 딱 맞게 바꿔볼까요? 당신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울증이라는 문제가 문제인 거죠. 나랑 내 병을 딱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 이게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외재화라고 해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죠? 절대 아니에요. 언어를 바꾸는 건 우리 뇌의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아주 강력한 훈련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조울증이다 라고 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병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나는 조울증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어때요? 나와 문제 사이에 건강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비유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거친 폭풍우 속에서 배의 키를 굳게 잡고 있는 선장입니다. 파도가 미친 듯이 치는 게 선장 탓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파도에 맞춰서 도출을 어떻게 조절할지, 언제 닻을 내려야 할지를 아는 건 바로 선장의 능력인 거죠. 이 선장의 관점으로 우리의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병원에 있었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그 시간을 내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혹독한 겨울을 버티기 위한 심리적인 동면이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내면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남은 시간이었다고요. 이건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위대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통 3단계로 봐요. 처음에는 질병이라는 각본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연기만 하는 배우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조금씩 내 목표, 내 가치를 향해서 움직이는 행위자가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내 인생 이야기의 의미를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저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저자의 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능한 선장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들을 한번 챙겨볼까요? 우리 내면의 지도를 읽는 법이죠.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 당장 오늘부터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들입니다.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거 그냥 기분이 좋은 건가? 아니면 혹시 경조증이 시작되려는 건가? 자, 이 표를 보세요. 아주 명확한 체크리스트예요. 건강한 열정 상태일 때는요. 피곤하면 잠도 잘 오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면 그런가? 하고 듣게 돼요. 하지만 경조증은 잘 필요 없어. 이렇게 만들고 누가 걱정이라도 하면 버럭 짜증부터 내게 만들죠. 특히 이 수면과 주변의 걱정에 대한 반응,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신호등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에너지 매핑이라는 거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회가 정해놓은 9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표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방전되고요. 그러지 말고 내 에너지의 흐름을 한번 관찰하고 기록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머리가 쌩쌩 돌아가는 그린존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일을 딱 배치하고요. 점심 먹고 나른해지는 레드존에는 일부러 쉬거나 아주 간단한 일을 하는 거죠. 이건 내 몸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몸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아주 현명한 서핑 기술 같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들 루틴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사회적 차이트계버라는 것 때문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시간 신호예요. 조울증을 겪는 뇌는 생체 시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햇빛을 쬐는 이런 외부 신호들이 시계를 딱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뇌의 호르몬을 안정시켜주고요. 마치 거친 바다에서 배를 단단히 묶어두는 닷처럼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꾸준한 루틴은 약물 치료만큼이나 재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루틴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답답하고 창의력도 없어지는 감옥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 비유를 꼭 기억해 주세요. 비행기가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길고 단단한 활주로잖아요. 안정적인 루틴은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더 안전하게,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는 멋진 활주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찾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우리가 가진 다름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생각 뒤집기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는 너무 주의가 산만해. 이게 약점 같죠? 아니에요. 이건 여러 아이디어를 경계 없이 넘나들며 연결하는 확산적 사고 능력입니다. 앞으로 AI 시대에는 정해진 답만 잘 찾는 사람보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각광받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이것도 불안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을 남들보다 훨씬 더 선명한 고화질로 느끼는 높은 정서적 반응성일 수 있어요. 이 섬세한 감각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만들고 예술적인 영감을 포착하는 강력한 안테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동성. 네, 이건 분명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 에너지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높은 새로움 추구 성향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혁신가나 기업가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추진력이 될 겁니다. 혹시 계획 세우고 마무리하는 게 유독 힘드신가요? 그거 의지 방향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뇌의 실행 기능이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도구를 쓰는 거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면 보조기를 쓰잖아요? 똑같아요. 뇌의 기능을 도와주는 인지 보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정말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에겐 정말 최고의 인지 보철물이 생겼죠. 바로 AI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하얀 화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이런 내용으로 초안 좀 써줘 할 수도 있고요. 회의하다가 잠깐 졸았을 때 방금 회의 내용 요약해줘 할 수도 있죠. 심지어 홧김에 감정적인 이메일을 쓰기 전에 이거 톤 좀 봐줘 하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AI는 여러분의 약점을 채워주는 정말 든든한 부조종사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하나의 아름다운 이미지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일본의 킨츠기라는 공예 기법이 있습니다. 깨져버린 도자기를 버리지 않아요. 대신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오칠을 하고 그 틈을 금가루로 메워서 다시 붙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으로 만들어내죠. 킨츠기의 핵심은요, 이 깨진 흔적을 흉터라고 생각하고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릇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역사이자 아름다움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남은 그 균열들, 그 상처와 멈춰있던 시간들도 똑같습니다. 그건 실패의 흔적이 아니에요. 그 험난한 폭풍우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다시 일어섰다는 증거. 바로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을 금빛으로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지도인 셈이죠. 바로 그 균열들이 여러분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지독한 폭풍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얼마나 강하고 노련한 선장인지 평생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배를 그리고 자신이 항해하는 바다를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선장님, 다음엔 어디로 도출을 올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항해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